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찰이 북한의 김영철이 써줬다는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을 했죠. 그러자 북한의 김영철, 조선 아태위 당시 위원장이죠.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친서에 이 같은 내용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걸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했다는 겁니다.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 자금을 보내준 시기가 바로 경기도가 북한과 이른바 스마트팜 사업 등을 의논하던 시점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내준 거고, 그에 대한 증거로 북한 김영철이 친서에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친서,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게 이제 그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다. 그거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했을 때 방북을 하게 이제 그쪽 북한에서 협조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원래는 이화영 그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이제 돈을 보내기로 했었던 건데, 그 길이 이제 의회의 반대를 통해서 이게 막히니까 쌍방울에서 이걸 대신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화영 지사가 북한에 중국에서 만났을 때 북한의 뭐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화영은 홀대를 하고 오히려 쌍방울한테 김성태 회장한테 형이 못하는 걸 아우가 한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돈이 송금이 되니까 친서를 직접 이렇게 보내기까지 한 게 된 거죠. 이거는 사실 그 쌍방울이 이재명 지금 대표 당시에 지사의 방북이라든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적 사업을 개인 기업이 이런 식으로 돈 내줬으면 이것도 당연히 뭐 제3자 기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그 쌍방울의 그 금고에서 돈이 넘어갔다. 근데 쌍방울이 거기다 낼 일은 뭐에 있습니까? 이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뭐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민간 기업과 이재명 지사 또는 경기도 간에 상당히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로 보여져서 이 친서 하나만으로 놓고 봐도 상당히 그런 둘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쌍방울에서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회장뿐만 아니라 자금채까지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시 심사에 직접 응해서 좀 용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패널 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100%. 왜냐?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검찰의 논리들을 다 분쇄할 수 있었다면 지난 검찰의 1차 조사, 2차 조사 때 출석을 해가지고 가져간 서면 가지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뭐 물으면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뭐 물으면 하루 종일 서면으로 가름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오지 않죠. 그거는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검찰 논리를 당당하게 부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검찰이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까? 지금 상황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물론 이 증거라는 것, 검찰이 보고 있는 증거라는 건 김성태가 북한에 불법 자금을 송금했다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김성태가 대신 내줬다라는 대납의 증거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도 앵커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하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인사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이 오락가락한 진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의 한 간부가 쌍방울 측 인사에 대해서 2018년에 알고 있었다라고 먼저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진술을 번복했다는 거예요. 경기도 간부가 2019년 북한 인사와 함께한 술자리에 쌍방울 인사 박모부 회장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자 검찰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니까
당시엔 그 사람이 박모 부위원장인지 몰랐다 라고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18년부터 알았다면서 정작 2019년에 술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라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언론 보도에 지적도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호칭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깡패라고 부르면 되냐 안 되냐. 깡패 설전입니다. 장관님 발언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많아요. 지금 김성태 회장 자표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전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검찰이 밝혔어요.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 비리다라고 이 범죄 혐의의 성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규정을 했습니다.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지역 토착 비리다. 그러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검찰총장 명의 입장도 현재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라는 검찰총장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유겠죠. 일종의 검찰총장의 입장까지 지금 상세히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또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검찰총장의 입장과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한 사유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